저도 기사를 접해서 최태원 회장의 경우를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분별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는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색깔이 한두 가지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일한 과정에 오기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들 과연 그 중에 30%를 알까요? 모릅니다. 바깥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저희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저는 오류의 결론, 오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끝으로 나온 부분에서 저희들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결론은 앞으로 두 분이 어떠한 삶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의 결정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대자연의 법칙이 볼 때 만약에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의 삶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 도움이라는 것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이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할 때는 끝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만 갖고 한 건 아니거든요. 노관장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말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결혼하고 안 하고 이혼하고 내 언니가 어쩌고 이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있더라도 앞으로 내 그림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전 여기에서 이 사람이 결정이 잘했나 못했나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지켜보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오면 우리는 바로 만연사냥을 하잖아요.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다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공부를 시켜줬다는 거죠. 이만큼 자기가 그 자리에 오도록 해놨다면 하나님은 이제 내놨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과거를 까발리라고 하나님이 내놓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주시해라. 지켜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평가는 이제부터 이 사람을 수면에 올려놨을 때 이때 이 사람이 어떠한 행보를 가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의 평가에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 사람이 하는 이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 말고 다 물어뜯어요. 우리가 선천시대 과거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걸 하나님이 꺼내는 건 아닌데 이 분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눈앞에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상에 딱 꺼내놨어요. 인기를 통해서든 나의 노력을 통해서든 그 사람이 어떤 운에 의해서는 어떤 여기까지 끌어놨다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자, 이 사람을 올려놨다. 너희들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그 실력을 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실력을 보고 나서 나중에 우리들이 평가하는 거는 이 실력에 대한 평가예요. 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이 사람을 여기까지 올려놨다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자체를 왜 이 사람을 했는가는 이 사람한테 뭘 아니고 하나님을 따져야 돼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세상에다 이렇게 인기를 얻게 해놨어요? 왜 저렇게 해놔?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 그 사람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는 자기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해서 어쨌든 자기가 내가 세상에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여기 힘을 누가 실어줬나요? 하나님의 그만한 환경을 실어줬잖아요. 우리 쌤 강의에서 보면 선천시대 때는 저희들이 70%가 신들이 이끌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들이 공부하거나 모든 노력할 때 그만한 힘을 보태서 여기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려주놓고 하나님이 다시 야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너희들 이거 점검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놨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봐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네들이 보고 이 그림이 정말 멋지다 하면 너희들이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잘 이끌어줘라. 내가 이만큼 만들어놨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해놨으니 이제부터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의 그림을 멋지게 만들어줘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꺼내는 거지. 자, 내가 해놨으니까 너희들 평가해봐라. 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모순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쌤 말씀하신 신패러다임으로 의심을 거둬라. 걷고 이제부터는 서로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인류가 하나다 말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서로서로 의심하면 뭐라죠? 인류가 하나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각자가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각자가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옷 만들고 다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시골에 가서 저 산에 가 자기 혼자 나뭇잎 뜯어가 옷을 만들어야 돼. 이런 꼴이 된다니까요. 각자 떨어져 나가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얼마나 많은 게 얽혀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움에 거기서 저희들이 서로서로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부부 사이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희들은 아직은 분별하면 안 돼요. 어떤 결정이 안 나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은 다들 하나의 이분도 여기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그냥 저희들 공부사만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났다.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떤 결론이 났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뭘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분별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사 일을 볼 때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서 얼마만큼 많이 안다고?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을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저 사람 경우가 됐을 때는 아,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감은 있어요. 그죠? 그 감은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저 사람 인생이기 때문에 아, 내 같으면 이렇게 할 거다 하지만 저는 저 사람이 그 인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이 안에 집어넣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함부로 분별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부부 사이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죠. 조금 확장이 되면 어떤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얼마만큼 압니까? 모릅니다. 어떤 가족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도 당신 하나지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형제나 이런 분에서 저희들은 정보를 안 줬어요. 그 주는 정보조차도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의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빠요. 나는 막 이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동생이다. 동생이 볼 적에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그림을 내가 알 때까지는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적인 분야에서는요. 그렇지만 공적인 분야에서는 세상의 그림이 다 보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고 분별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대지 말고 그것도 내가 공부를 보고 또 어떤 회원들은 공부를 보라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봐요. 아, 저 안에 이런 게 있는 기가 아, 저 의견을 더 들으면 저걸 더 들어야 돼. 이거를 파고 있어요. 아니요. 그 정보는 내가 억지로 안 파도 나중에 되면 세상에 대한 결과로서 말해준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그냥 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문제를 공부한다는 여기서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빠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네 고민거리를 갖고 있고 너가 너 스스로 너가 늪에 자를 빠지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하더라도 가벼운 고민부터 하세요. 나 지금 모르잖아. 모르면 더 배워야 되네?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 무슨 여기서 결론을 냅니까?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럼 난 뭘 배워야 되지? 아,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주는 말을 유심히 듣기만 하면 돼요. 배우는 게 내가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정보를 흡수만 하면 됩니다. 이거지 지금처럼 막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저기 쫓아가서 배우고 이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날 인터넷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든 오늘날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정보를 듣든 그거에도 나중에 내가 내 영혼의 AI가 내가 알아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스스로가 내가 내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것이 맞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도 현재까지 답이에요. 또 다른 정보가 들으면 난 또 여기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오늘까지는 제가 저랬다가 아니잖아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아니잖아 할 동안 내가 그새 잘못 봤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파지 마세요. 내가 곰파는 순간 이 진리의 공부는 더 힘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머리 싸매고 했지만 이제는 머리 싸매고 다 풀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오고 누가 뭐라 해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 내가 막 강의 갖다 놓고 이거 파고 막 이게 아니고 내한테 온 정보. 누가 나한테 강의를 얘기하면 아 그래 내가 이거 한번 들어볼까? 오케이 아 들어보는 게 이렇더라. 오케이 그걸 놓고 다음에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아 맞아 누가 이거 했다. 아 그래 맞아. 아 그럼 나는 이해가 부족하래. 또 막 이해 강의 찾고 막 이해하다 아 이해 또 저게 부족. 이래가 나중에 공부가 너무나 어렵게 된 거예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 내가 문자에 갇힌 거예요. 뭐지 이거? 저 할머니들이 절에 다니고 다 알고 저 사람 다 다니고 나 혼자 사자성어에 빠져가지고 이놈은 사자성어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 사자성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다시 쭉 책이나 한문서적을 뒤지고 오만 걸 다 해가 나중에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뭐지 이거? 내가 오늘날 왜 이 어려운 한시까지 파고들고 있나?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육조 해릉이 어떻게 말했다 그 한시가 있다 그걸 또 한시를 또 번역을 하고 이 한시를 번역하려니까 한시 번역한 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꼴이 돼가지고 내가 가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전혀 딴 방향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문자에 빠졌구나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 똑똑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게 내가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이런 무덤을 내가 스스로 안 빠지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재밌게 지내고 그 정보 하나 몰랐다고. 나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웃겨요. 내가 그 한식 몰랐다고 해서 내가 더 뭐 어디 빠지고 내가 한식 그거 해석하는 법 알았다고 내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내 혼자 곰파고 막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니 많이 놀았다 이가.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니요 선생님 저 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놀았다. 결국 그새 보니까 내가 남 탓하면서 놀고 문제에 빠지고 놀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상대들 다 평가하고 놀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았던 걸 저는 이제 알죠.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죠. 왜? 내가 빠지고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내한테는 후배들한테는 내가 여러분 이게 노는 거더라. 제가 그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과연 저걸 평가할 만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지? 어떤 정치인이 뭘 평가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지? 그러면 그냥 우리는 들어온 정말 그대로 마시기만 하고 그냥 가면 돼. 마시고 내 삶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내 영혼의 AI가 내가 필요한 정보는 그 속에서 이 뭐 허들의 정보를 할지라도 그 속에 요만큼 떼서라도 내한테 유익한 걸 내 영혼의 AI가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내 안에 맡겨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